새로 투자하는 거는 차라리 지어진 아파트나 청약을 좀 앞두고 있는 요런 데들이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광명시 입지도 좀 보시면 제가 너무 이쪽만 설명드렸는데 여기가 차후에 점점 더 메인이 될 거예요. 여기랑 여기에 새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니까 여기는 광명 뉴타운, 여기는 뭐 철산주공 단지들 이렇게 있다. 새 아파트는 요 주변에 이렇게 많고요. 하안동은 사업성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. 여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격이 좀 쌉니다. 나는 시간이 너무 많아. 근데 돈은 별로 없어. 좀 길게 보고 투자하고 싶다. 근데 불확실성이 있어요.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저 원망하시면 안 돼요. 네. 하여튼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은 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. 재건축이 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소화동도 하안동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냐하면 지하철역이 없잖아요. 그죠? 여기는 지하철역이 이렇게 버젓이 있고 여긴 지하철역이 없는 게 하안동과 소화동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도 좀 튼튼하신 분은 뭐 아니면 마을버스를 타고 가거나 하면은 독산역, 뭐 여기서는 뭐 금상구청역 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긴 있어요.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일직동이 있죠. 일직동은 광명역이 있습니다. KTX 광명역, 뭐 코스트코도 있고 좋아요. 이케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되게 번화했어요. 상업지역입니다. 지적도 보시면 다 빨갛죠. 그래서 높은 빌딩들이 아파트도 뭐 주상복합으로 아주 높게 짓고 뭐 그렇거든요. 49층. 대체로 여기는 한 49층 정도 되는 아주 높다란 빌딩들이 많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일직동. 일직동은 뭐 이미 다 됐으니까 이미 다 된 거 사는 건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KTX라서 이게 뭐 나중에 뭐 GTX나 새로 역들이 뭐 생기겠지만 그건 너무 나중이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긴 바로 안양이랑 통합니다. 안양이랑 관악구랑 광명이랑 다 되게 가까워요. 여기에서 경인고대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통하면은 이렇게 가면은 그냥 또 이렇게 서울이 됩니다. 관악구 쪽으로 이렇게 통해져요. 여기는 광명이고 여기는 서울, 이쪽은 안양. 되게 가깝죠? 이런 게 서로 이렇게 경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광명은 진짜 완전 서울에 딱 붙어 있죠. 심지어 전화번호, 지역번호도 02 쓰잖아요. 과천이랑 같이.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또 과천이 나오죠. 과천이랑도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아요. 여기 이케아 보이시죠?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바로 과천이니까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. 서로 다 가까워요. 안양, 광명, 과천 뭐 다 멀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아까 하던 얘기 또 이어서 계속하면 이제 좀 재건축 가능성을 대지 지분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13단지, 12단지 여기는 무조건 됩니다. 시간의 문제지 안 될 수는 없어요.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철산 레미안 자이 여기가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. 여기가 2009년식이고 2000세대 되게 좋습니다. 그 바로 옆에 있는 철산 한신 아파트 아까 드론 영상으로 좀 보셨을 거예요.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요쪽 여기까지가 제가 아까 철산동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쵸? 요쪽부터는 이제 하안동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. 뒤쪽으로 더 가면 소화동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한신이 입지가 되게 좋잖아요. 그쵸? 여기 그래도 길 바로 앞에 있고 바로 이렇게 구로 디지털 단지 넘어갈 수 있고 안양천 변에 있고 뷰도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? 근데 아쉽게도 한시는 재건축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대지 지분이 되게 적어가지고 이미 다 뽑아 먹을 때를 뽑아 먹었잖아요.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이 레미아는 2009년식 정도 되죠. 상당히 좋습니다. 예전에 그래도 나름 이 동네에서 대장 역할을 했던 아주 좋은 단지예요. 대형 평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레미안도 좀 현실적으로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여튼 여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구역이 안 그려진 거는 좀 조심하세요. 보시면 아무 구역이 없잖아요. 13이나 12는 가능은 한데 가격이 비싸니까 아무 구역이 없죠. 요런 데를 재건축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아까 제가 철산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하안 쪽이 더 많네요. 여긴 83개니까 비슷비슷하지만 요 두 군데가 학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철산 주변이랑 하안동 요쪽에. 여기도 나름의 상업지역입니다. 그래도 여기는 하안동은 여기 지하철역만 하나 딱 있었으면 되게 완벽했는데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하안동 쪽에서
가장 그래도 그나마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곳은 저는 12단지라고 생각해요. 일단 입지도 제일 좋죠. 네, 독산역까지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네, 그 정도 입지고 여기가 제일 메인 상업지역 메인 입지인데 여기랑 딱 붙어 있잖아요. 그죠? 접하고 있고 초품하고 초등학교도 갖고 있고 뭐 근린공원도 바로 옆에 있고 단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 대지 지분도 평균 14평이면 하안동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여기 소형이 많거든요. 이게 다 10평, 9.6평, 11평, 10평, 10평, 11평, 9평. 그러니까 다 10평 안팎인데 주공 12단지만 14평이잖아요. 입지도 좋고.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하안동에 살고 싶다. 하안동에 재건축될 때까지 나는 오래 걸려도 기다릴 수 있어. 라는 생각을 하시면 하안동에서는 하안주공 12단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학원도 좀 가깝고 하니까 이쪽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주공 8단지도 여기는 14평, 160%. 여기도 좀 괜찮긴 한데 좀 상대적으로 입지가 주공 12단지가 여러모로 더 나은 것 같아요. 독산역까지 가는 거나 뭐 길 건너 가는 거나. 그래서 8단지보다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. 12단지가 좀 좋다. 둘 중에 고민이시라면 이쪽으로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다. 이쪽이 뭐 여러모로 좋습니다. 이쪽에 소화동. 소화동은 좀 도시 설계가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. 뭐 제 개인적으로는. 그러니까 이쪽에 좌측 하단 쪽으로 상업지역이 좀 치우쳐졌잖아요. 그죠? 여기가 요쯤이 상업지역이 들어오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? 그죠? 그리고 아파트를 이렇게 삥 두르고 하면은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. 그리고 얘네는 뭐 그렇게 아직 연한도 상대적으로 좀 덜 돼가지고 소화동을 재건축으로 투자한다 이러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일직동은 뭐 새 거니까 뭐 재건축 재개발로 바라보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. 뭐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엄청나게 크죠. 네, 이게 뭔지 아세요? 광명 시흥 쪽에 3기 신도시입니다. 여기 크기는 되게 크잖아요. 그쵸? 몇 세대가 들어오고 뭐 그런 것 쪽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나면 좀 광명 전체의 지도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. 물론 입지는 옛날에 광명 쪽이 좋긴 하지만 신도시가 들어오는 건 또 이렇게 대규모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3기 신도시를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여기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구역 뭐 써있는데 여기도 뭐가 뭐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시간이 꽤 됐는데 진척이 조금 더디네요. 속도가 조금 좀 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. 가보면 플래카드 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좀 수용되고 보상되는데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반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이쪽에 구름산 쪽은 진행이 좀 더딜 수 있으니까 네, 참고하세요. 네, 이런 거는 저는 좀 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착착 진행되는 느낌은 아니에요. 네, 제가 봤을 때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고 나면 뭐 정말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요쪽이 일단 일시적으로는 요 주변이 일단 대장단지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.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기에 새 아파트들 막 많은 데들 구체적으로 단지를 말씀드리면 뭐 철산 레미안 자이,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, 뭐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, 광명 브라운스톤 뭐 요런 데들이 광명 이편한세당 센트레빌 요런 데가 나름의 대장 역할들을 해왔었거든요.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제 이제 키가 이쪽으로 좀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. 여기랑 이제 11구역, 12구역 다 되고 나면 네, 여기가 전반적으로 광명 사거리역 주변으로 이제 좀 중심축이 좀 옮겨갈 것 같고 철산주공 13단지, 12단지가 되고 나면 이쪽으로 다시 무게추가 좀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개인적으로는 철산 한신이 좀 아쉽습니다. 여기 용적률이 거의 300%잖아요. 그죠? 292%. 아까 보시면 아파트들이 되게 높게 지어 있잖아요. 철산 한신에 투자하는 거는 투자용이라면 진짜 말리고 싶습니다. 여기는 재건축은 좀 힘들다. 잘하면 뭐 리모델링 정도? 네,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전반적으로 입지는 다 설명드렸고, 그러면 요즘에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 또 가격이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? 한번 같이 조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. 분양가랑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제가 아까 철산주공 13단지는 좀 비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, 여기 좀 비쌉니다. 84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. 83, 84도 아니고 83인데 9억 3천만 원. 아, 근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뭐 저는 좀 어려운 금액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어려운 금액. 좀 비싸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왜 어렵냐 하면 얘는 지금 추진이 단계거든요. 안전진단 이제 막 통과한 정도의 단계예요. 완전 애기라는 뜻이죠. 빨리 돼도 한 15년 정도는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. 15년 후에 될 아파트에 내가 또 여기 전세가 싸잖아요. 재건축 아파트는 9억 3천만 원 주고 사서 예를 들어서 그 전세로 4억에 났다. 그러면 뭐 한 5억 3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죠. 그 다음에 뭐 불확실성도 있고 추가 분담금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철산역 롯데캐슬에 만약에 84를 투자한다. 만약입니다. 투자하라는 소리가 아니라. 그러면 현재 매매가 한 12억 9천만 원 정도 되죠. 네, 그리고 전세는 한 7억 5천만 원 정도. 네, 뭐 실거래가는 아니지만 네, 뭐 12.5억 계산하기 편하게 7.5억 뭐 이렇게 생각할게요. 그러면 여기도 5억 투자하고 여기는 아까 투자금이 더 컸던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투자금도 오히려 더 적습니다. 새 아파트고 추가 분담금도 없고. 그러니까 너무 불확실한데 투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신규로 취득하려고 하시는 거면 투자용이면 이거는 좀 가진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. 철산주공 13단지가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의 영역인 거지 새로 투자하는 거는 차라리 지어진 아파트나 청약을 좀 앞두고 있는 요런 데들이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요런 데도 분양권 거래가 이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, 분양권 나와 있죠. 지금 제일 싼 게 5구 타입이 한 3억 정도. 면적 좀 더 큰 거 볼게요. 101A 정도? 네, 조합원 거 같은데 84A. 네, 요게 A인 거 같은데 네, 조합원 거네요. 그럼 분담금 포함해서 한 9억 7,300 정도라고 하니까 조합원이 뭐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. 요거는 한 6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. 네, 투자금이 조금 더 크긴 하죠. 네, 전세가 얼마에 나갈지 모르겠어요. 근데 여러분들 이런데 투자하실 때 분양권이나 입주권 뭐 이런 거 만약에 투자용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얘네들이 좀 입주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. 얘가 제일 빨라요. 트리우스 광명. 이제 다음 주에 분양하는 건데 거의 후분양이라서 1년밖에 안 남았죠. 요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얘랑 뭐 이렇게 얘도 이게 다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. 2024년, 25년에 입주가 그래도 1년 사이 이렇게 막 몰리게 되면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회복될만 하면 떨어지고 회복될만 하면 떨어지고 전세가가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데 투자하는 것도 사실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역전세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. 광명 쪽에는. 네, 그거를 좀 각별히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세를 지금 만약에 높게 받고 계시다면 다음번을 위해서 전세금 좀 돌려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현금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전세금 올리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. 지금 뭐 전세가가 혹시나 오른다고 해서 전세를 그때그때 막 이렇게 새로 놓을 때마다 가격 뭐 최상위 제일 비싼 금액으로 전세를 계속 놔야지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역전세가 진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. 이거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. 전세를 높이는 건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요런 데가 입주가 한 번에 몰려 있으니까 광명 투자는 그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입주가 사실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새 아파트들도 그러니까 10년 정도밖에 안 된 새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아서 좀 대안도 되게 많은 편이죠. 네, 여기도 내년 10월에 입주하죠. 요런 것도 다 그래도 비교적 최근 아파트들이거든요. 여기 22년. 그러니까 뭐 1년밖에 안 됐잖아요. 완전 새 아파트인데 여기는 뭐 다 작은 거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. 84 기준으로 볼게요. 한 10억 4,500만 원. 요거는 가격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?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. 그래도 나름 푸르지오이긴 한 것 같아요. 대우건설에서 지었겠죠. 그러면 10억 4,500만 원의 매매가고요. 그럼 전세가는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뭐 잘 놓으면 6억인데 한 5억 5천 정도? 네,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실거래 한번 보죠. 전세가 한 6억. 잘 놓으면 6억. 매매는 10억 5천 정도. 그러면 얘는 한 4.5억 정도 들어가겠죠. 그러니까 대략 이미 지어진 기축을 투자하기에는 비교적 신축
네, 신축을 투자하면 한 5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전세가는 떨어질 수 있다. 네, 위험성이 있으니까 네, 참고 삼아서 생각하셔야 돼요. 여기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새 아파트들 너무 많죠. 여기 뭐 지금 천지 개벽 중이니까 계속 새 아파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여기 84 타입인데 여기가 전세가 5억 3천. 근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전세가 좀 위태위태해요. 좀 많이 나지 않을까, 역전세가.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역전세 나고 그러면 투자하기 되게 나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뭐 보는데,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렇게 한 번에 입주가 이렇게 많이 몰리잖아요. 그러면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.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도 여기가 이제 무르익고 입주가 계속 하다가 2025년 한 12월 이후로, 그러니까 26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입주가 확 줄어들거든요. 그때부터는 전세가도 좀 오를 거고,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를 좀 밀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. 동탄 같은 경우가 그랬죠. 뭐 특히 이동탄, 남동탄 뭐 이런 데들이 한 2019년쯤에 입주가 폭탄이 있었어요. 이때 진짜 전세가가 제가 본 게 한 1억 9천? 막 이런 것까지 있었거든요. 근데 요새는 뭐 전세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? 여기 막 입주 폭탄이 있었을 때 장난 아니었거든요. 지금은 어때요? 일제히 다 같이 엄청 올랐잖아요. 그쵸? 새 아파트로 바뀔 때 이렇게 한 번에 다 바뀌는 게 좀 아파도 그게 나은 것 같아요. 괜히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이렇게 좀 괜찮아질만 하면 또 입주 나오고, 괜찮아질만 하면 또 입주 나오고, 그게 한 10년씩 지속되면 그게 더 가격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인 게 세종시가 좀 그랬고, 그리고 평택 고덕신도시가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. 되게 좀 10년이 지나도록 계속 입주 중이잖아요. 세종시도 이제 곧 있으면 또 새로운 구역. 평택도 이제 뭐 3단계,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곧 있으면 분양하겠죠. 그리고 뭐 브레인시티도 새로 들어올 거고. 여기저기 입주가 계속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들은 계속 좀 힘든 것 같아요. 네, 검단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좀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입주가 계속 있으면은 가격이 팍팍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이렇게 광명처럼 한 번에 할 때 확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뭐 생각이 있습니다. 네, 광명 쪽에 이 정도면 상당히 자세하게 다뤘다고 생각하거든요.